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드핑크 XRP ETF 타당성을 두고 조롱을 했다. 조롱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는 왠지 조롱이 아니라 조율하고 있다로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관심들이 많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더리움 XRP 또한 현물 ETF가 승인이 날까 말까.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XRP 현물 ET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XRP든 지가 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비트코인은 지금 지가 지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알 수밖에 없고, 그때가 돼서도 사람들이 진짜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 ETF 주식을 사려고 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전통 금융, 레거시 금융에 저항하고자 인류에게 뿌려졌는데, 그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끼어서 점점 비트코인의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걸 사토시 나카모토가 좋아할까요?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겠죠.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세계 경제, 이도 저도 못하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입장에서도 꽤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비트TV는 XRP ETF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뉴욕 증시에 상장되는 게 리플이라는 회사의 자존심을 높이는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조롱하고 있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애들은 강하게 부정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 강한 긍정으로 끝나더라고요. 블랙록의 레드핑크 또한 꽤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을 증오했고 싫어했고 치부시했고 무시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대대적으로 국제적 통화가 될 수 있다고 광고 홍보까지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얘네들이 하는 그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소비자들은 할 수 있는 게 예측과 추측뿐이죠. 그리고 제발 내가 했던 예측, 내가 했던 추측이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저도 뭐 소비자고 똑같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레드핑크에게 XRP ETF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여쭈어 봤는데 레드핑크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이 말도 아리까리하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참 어렵죠. 아니라고 말하기에도 좀 뭐하고 맞다고 인정하기에도 좀 그렇고, 충분히 수많은 사람들은 이 답을 듣고 꽤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충분히 그는 XRP ETF를 조롱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나는 건 어쨌든 완벽하게 암호화폐라고 인정받아야만 레드핑크도 일이 편해지겠죠. 누가 뭐래도 올 한 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규제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결국 인정을 해주는 최초의 코인이 이 시장 전체를 먹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는 분명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무를 갖고 있죠. 국민들, 시민들에 대한 보호.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은 비보호 구역에 자리 잡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선 법적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2024년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결국 SEC와 리플과의 소송에서 암호화폐 전체를 대표해서 리플이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규칙이 되는 암호화폐가 탄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하에 이더리움의 코딩을 그대로 베낀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안전하지 않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아무리 인지도가 높아도
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놈은 언제든지 호객님 될 수 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 영원히 마지막 기회일까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기회를 제공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영상 속에서 평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죠. 분명 그 누군가는 지금 자리에서 던지지만 그 누군가는 지금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엿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16,000불, 22,000불, 25,000불, 28,000불, 30,000불, 그리고 지금은 어느새 52,000불까지 왔지만 여러분들 주위에 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25,000불, 28,000불, 32,000불, 40,000불 자리에서 던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평단이 얼마든, 그분이 어느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결국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오히려 5만 달러에 들어오더라도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 2024년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마지막 기회일까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삶 속에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XRP가 됐든 이오스가 됐든 에이다가 됐든 폴카닷이 됐든 네오가 됐든 어떤 코인이든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또 다른 기회를 계속 제공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각자 개인마다 참여할 수 있는 시드가 틀리고 기간이 틀리고 경제 사정이 다 틀린데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많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점을 잡고 고점을 던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과거를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너무나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정세를 어떻게 다 개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몇 개 코인들을 이야기 드렸지만 그 코인들은 제 생각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도지코인도 이야기 안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으로 그 외 코인들이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 줄은 잘 아시죠? 흡사! 그런 거일 수 있겠죠. 거대 물류 플랫폼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는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 정말 어마무지한 판매 사이트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판매 사이트들이 점점 어디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흡수되었죠. 저는 똑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게 변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점을 잡으려면 그게 2024년이었습니까? 제가 작년에 주구장창 이야기 드렸죠. 22,800불에서 28,800불 사이가 개미들이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10,000번도 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살짝 후회는 되시죠? 그런데 후회하지 마세요.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이 어떤 놈인지 XRP가 어떤 일을 할 건지만 잘 캐치하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도 지적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슬슬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리플의 XRP는 글로벌 은행의 잠재적 채택 속에서 글로벌 은행 잠재적 채택, 대규모 채택, 요 와중에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도 될 수 있다. XRP는 금으로 뒷받침되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 가능할까요? 블랙스완 캐피털리스트 CEO 베르산 알자라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금협회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다. 분명 2021년 세계은행 월드뱅크에서는 XRP와 스텔라 루멘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규정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살짝 그 내용들이 또다시 커뮤니티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 CBDC, 미국의 디지털 달러, 여러 각도에서 XRP를 또 다른 관점으로, 아니 어쩌면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인양반 베르사는 세계금협회, IMF, 월드뱅크
얘네들은 중앙은행이 금 보유고를 토큰화할 수 있도록 금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XRP를 살짝 끼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야만 일이 편하겠죠. 뭐든 기준이 되는 놈이 있어야 그놈을 통해서 이쪽 저쪽으로 쭉쭉 빵빵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글로벌 표준 세계 준비 통화, 세계 기축 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라는 말이 살짝 여러분들 머릿속을 스치고 있죠. 저만 그런 건가요? 자, 네,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현물 ETF 트렌드에 따라서 XRP, 이더리움, 솔라나, 시바 이노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쏟아붓는 기관들. 인기 있는 암호화폐 팟캐스터 라크 데이비스, 이분 구독자가 5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양반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후 2024년 말까지 더 많은 알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할 걸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BTTV는 아직까지는 XRP ETF가 좋은지 어쩐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 양반 이더리움을 강조를 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아직도 SEC 게리 겐슬러는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양반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더리움이 $4,000까지 급등할 수 있다. 언제까지? 5월 23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솔라나, XRP, 아발란체, 카라다노, 에이다, 시바, 이누, 도지코인, 메이저 알트코인만 꼭꼭 집어서 얘네들도 현물 ETF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50만 구독자면 충분히 신뢰도가 높다고 보면 되겠죠. 저는 7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제 말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10만도 안 되는 암호화폐 유튜버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경고했습니다. 사지 마세요. 그리고 던지신 분들은 제발 듣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비트코인 $30,000 이전에 던지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협박들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투자하세요. 저는 그게 정신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신 분들은 기다리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를 사는 순간 10배, 100배, 1000배 갈 거라는 착각을 하십니까? 땅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면서 왜 암호화폐는 진득하게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를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어쨌든 현물 ETF든 SEC 소송이든 리플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셨더라도 그 이상으로 다른 이슈거리 없이 쏘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만도 되지 않은 유튜버가 하는 말이니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잘 아시겠지만 비트TV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XRP를 통해서 100만 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